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5%, 그리고 코스닥은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고, 또 금융투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잘 나가다가 오늘 이렇게 주춤했는데, 코스피 차트로 보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2200포인트에서 거의 250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세력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살 때마다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는 입장에서 물량을 모아가는데 좀 지장이 있겠죠. 그러면은 좀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물량을 좀 더 쉽게 매집할 수 있는데,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 7월경부터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했는지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게 작년 7월부터 매집한 물량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물량을 이 정도 매집했어요. 그럼 비율로 봐도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매수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마다 더 높은 가격에 사게 된다면 물량을 모으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물량을 갖다가 모으는데 주가를 좀 눌러서 더 많이 매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서 주가를, 지수를 이렇게 좀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물량은 그대로 잠궈 두고서 공매도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지수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외국인들은 금융 투자의 매도를 유도해서 다시 지수를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 상황을 봤을 때 금융 투자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금융 투자의 매도를 유도해 가지고 이 지수를 누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역사, 긴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최근 7개월만 보더라도 엄청 잘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물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늘어날 동안에, 여기까지 늘어날 동안에 지수는 여기 평균이면 시작하는 지점이라 그렇지만 요만큼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 평균을 딱 중심에 딱 놓고 이만큼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동안 지수 관리를 참 잘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저게 시장 수급을 갖다가 장악을 하게 되면은 저런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본다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오전 시장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것처럼, 또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매수하면 됩니다. 지금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다고 뉴스에서 난리 예측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같은 기간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싼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굵직굵직한 그런 이슈들이고, 순간적으로 잠시 이렇게 내려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따라서 올라가 보면 이 지수로 봐서는 굉장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 4분기 우리 시장 GDP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했죠. 그러면은 지난 사례를 봤을 때 이것도 현 시점이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물량을 매집하니 자기들이 수급을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지수가 너무 급등하니까 물량을 모으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누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럼 우리는 상관없이 이럴 때는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길로 가는 거고, 외국인들은 또 외국인들 나름대로 또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은 눌렀고요. 또 기관들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방향이 지금 단기간에 올랐다가요, 뭐 이렇게 눌러질 수 있는데, 그 멀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누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얼만큼 더 누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냐면 2500포인트에서 일단은 한 방 맞은 걸로 보이잖아요. 저항을 맞이했다. 그럼 지지가 2200이니까, 그리고 한 중간쯤에 하면 2000요까지인데, 뭐 이 정도까지 한번 조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심하면 이까지도 조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이 정도까지는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또 그리고 머지않아 이번 주 되면은 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번은 올리겠지만, 또 올리는 강도도 좀 약하겠지만, 또 그리고 다음에도 올릴 수도 있지만 조만간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중단하고, 잘하면 올해 연내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디까지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금융 투자를 이용해서 좀 시장을 눌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기관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좀 올랐던 거 차익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량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LG전자가 이렇게 조금 오르다가 10만원 부근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좀 봐서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죠.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좋게 올랐다가 또 더 깊은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를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어중간합니다. 낮은 거 높은 거 생각해 보면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닌 현재 어중간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나 싶어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오늘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제일제장은 뭐 숫자가 좀 낮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짧게, 여기 왜냐면 이 숫자가 한 15나 좀 큰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 작은 것들은 이걸 가지고 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장기 투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숫자가 높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업종별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건 플랜 A 화면입니다. 일단 크게 볼 때, 디테일은 세부 종목으로 완성을 하는 거고, 크게 볼 때, 지금 현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대형주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 거 업종별로 봐서는 이런 업종들이 좀 유리한데, 그 중에서도 현재 의약품은 좀 싸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약품 중에서 단기적 관점으로는 요 종목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플래닛 참모들은 요 종목들 지금 장기적 관점에서 들고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내가 좀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거 접근을 좀 해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장기 투자로 간다 그러면 요런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재무 상태,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꼭 챙겨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거고, 또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입장이라 생각해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눌러줘야 또 싸게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요. 그냥 단기적으로 너무 오르는데 이런 데 승부 보지 말고, 이 투자로 가는 것은 정부나 앞서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나쁠 때 이때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되냐면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 이런 기간이 되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푼다 이 말입니다. 돈이 늘어나요. 그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서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그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바꾸어 두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상승만 할 수 없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바로 이 부채의 함정에 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 레버리지를 좀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떨어질 때 또 부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은 가능하면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단기간에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부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내야 되겠죠. 어쨌든 유동성 관리만 잘 한다 그러면은 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돈을 풀어서 올라가는 거 다 확인했다 그러면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바꿔서 계속 물량을 매집해 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 차익 실현은 언제 하느냐? 그거는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을 언제 하느냐면은 내가 100억이 되면 차익 실현한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니까는요. 뭐 10억이 돼도요, 5억이 돼도요, 20억이 돼도요, 30억이 돼도 언제든지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익 실현 시기는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또 하나는 또 내 현재 생활 수준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면 앞으로 물가 인상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생활 수준으로서는 뭐 죽을 때까지 돈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보고서 적당한 어떤 차익 실현 시기를 정해서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금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을 끝도 없이 부르면 절대로 차익 실현하지 못하는 거고, 그건 죽고 나면은 자식들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이 사회 그냥 좋은 일 시키게 되는 거고, 뭐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게 모아서 숫자로 좀 어떻게 게임하듯이 높여놓고 죽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 손치면은 자기의 나이, 그리고 자기의 생활 수준, 그 소비 습관을 갖다가 잘 통제하는 것도 빠른 은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각자가 정하는 거고, 그럼 그 이전까지는 뭐냐? 그 이전까지는 그냥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